네, 안녕하세요. 옹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 환자 트레이닝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해요. 병이 있으신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법이 조금 일반 기존 회원님들과는 조금은 다른데요. 일단은 적당히 가볍게 꾸준히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너무 무리하게, 너무 많이, 너무 약간 타이트하게 이렇게 운동하는 거는 피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적당히 운동하시고, 그리고 가볍게, 한 번 할 때 좀 가볍게 운동하시고, 그리고 또 꾸준히 운동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잘 보이시죠? 네. 자, 일단은 그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운동은 크게 저항성 운동, 그리고 유산소성 운동,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첫 번째 저항성 운동에는 빈도는 주에서 한 2번에서 3번 정도.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정말 좀 되게 힘드시고 되게 어려우신 분들, 이제 조금 나이가 이렇게 어느 정도 고령화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괜찮으신 분들은 좀 더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시간은 이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래서 이제 가볍게 조금 이제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2시간 이상 하지 말고 차라리 2시간 이상 할 바에 오늘 내일 나눠서 1시간씩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강도 같은 경우는 이제 1RM의 50에서 70%. 이게 무슨 뜻이냐? 1RM은 한마디로 내가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최고의 중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의 중량의 50에서 70%는 내가 한마디로 굉장히 무겁다 아니면 가볍다, 이 순을 숫자로 표현해서 거의 대부분 1에서 10으로 저는 이제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자, 강도가 어떠세요? 라고 했을 때는 1의 강도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 너무 그냥 시원시원하고 뭐랄까 그냥 뭐 공기를 드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이제 1이고요. 10 같은 경우는 미칠 것 같아. 이거는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도가 1에서 10이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정도의 강도에서는 이제 본인의 강도에서 5에서 70%니까 거의 대부분 숫자 5에서 7까지. 그래서 너무 과하게 뭐 8, 9, 10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으셔도 되고, 또한 너무 약하게 한 4 이하로 떨어져서 막 이렇게 내려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 중간 정도 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복 횟수는 이제 12번에서 20번 정도를 하시면 좋은데, 일단은 12번 이하로 들어가면 이제 파워 리프팅, 그리고 근파워, 근성장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2번, 최소 12번에서 20번 사이로 15번만 해서 15번 4세트, 아니면 18번 4세트, 3세트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반복 세트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1에서 4세트.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한 운동, 뭐 레그 프레스를 한다. 그럼 레그 프레스를 15번 3세트. 강도는 1RM의 50%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뭐 하체다 그러면은 하체만 해도 되고, 아니면 전신을 해도 되고 해서 내가 1시간을 50%를 해서 오늘은 13개를 할 거야. 그거를 내가 매번 한 2세트를 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운동 기구를 뭐 2개에서 3개까지 잡고, 그리고 이제 맨몸 운동 같은 경우도 이제 한 2개 정도만 잡고 해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유산소로 넘어가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유산소성 운동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유산소성 운동에는, 자, 빈도는 이제 주에 일주일 이제 3번에서 4번 정도를 하시면 되고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그래서 무산소성 운동을 하고 유산소성 운동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하시고, 강도는 이제 저강도로. 그래서 강도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되게 엄청 내가 막 뛰어도 돼요. 뭐 아니면은 뭐 되게 어떻게 하면 돼요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물론 뛰어도 괜찮은 분들은 이제 뛰어도 돼요. 근데 너무 좀 심하거나 힘드신 분들은 이제 좀 강도가 약하게, 아까 얘기했죠. 적당히 가볍게 꾸준히. 그래서 오늘 다 할 필요 없어요. 오늘 꼭 다 안 해도 되고, 내일도 있고 내일 모레도 있기 때문에 오늘 미친 듯이 3, 4시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안 할 바에야 차라리 오늘 1시간, 2시간 정도만 하고 그 다음 내일을 위해서 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한다고 해서 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도 그래요.
내가 지금 이 몸 상태는 2주 전 내가 먹었던 것 때문에 오늘 지금 이 몸 상태가 된 거거든요. 식단도 지금 먹는다고 해서 지금 살이 찌는 게 아니고 2주 뒤에 3주 뒤에 이 먹은 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도 똑같아요. 유산소도 3에서 4회 이제 뭐 이렇게 1시간 한 30분 해서 오늘 만약에 내가 한 40분밖에 못했어. 이래도 괜찮아요. 뭐 30분밖에 못했어. 그래도 괜찮아요. 다 합쳐서 30분만 해도 내일 또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시면 돼요. 컨디션이 떨어진 날은 더 조금 해도 괜찮고 괜찮은 날은 조금 더 해도 되고 그래서 본인의 상태에 맞게끔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되게 중요한 거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당뇨병 이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 중 혈당이 너무 높아져도 종료. 이건 바로 그냥 칼같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낮아져도 종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혈당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시는데요. 이 혈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딱 중간 어느 정도 딱 적절하게 유지하는 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혈당을 어떤 이제 회원님들은 정말 중요할 때 혈당을 중간에 재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수업했던 회원님들 중에서는 뭐 중간에 혈당을 재는 정도는 없었고 적어도 운동을 할 때 좀 낮아서 종료하는 경우는 제가 좀 있었는데 일단은 이 혈당이 너무 높아져도 안 되고 너무 낮아져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한 번은 뭐 사탕이나 뭐 초콜릿 이런 거 갖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좀 제가 들여서 또 다시 괜찮아지는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운동을 해봤던 뭐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 당뇨병 환자의 트레이닝 시 주의사항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운동 전에 충분한 혈당을 보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식사가 되게 중요한데요. 운동 전에 이제 밥 먹고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뭐 후에 운동하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은 충분히 소화가 되고 어느 정도 이제 혈당이 보충이 될 만큼 처음 먹는다고 해서 바로 혈당이 보충되지 않고 어느 정도 그 소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후에 운동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심한 분이 있어요. 되게 심한 분은 이제 30분 단위로 혈당을 이제 모니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 운동 중간에 잠깐 혈당을 재고 다시 또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쉬는 시간도 여차 이제 같이 이제 뭐 트레이너와 회원 간에 같이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셔서 맞춰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까운 병원 이제 응급실 연락처를 이제 저장을 해서 연락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당뇨병 이제 환자분들 이제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소속 병원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병원에 이제 트레이너도 이제 심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걸 알고 있으면은 되게 물론 위급하게 운동을 하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되게 혈당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은 연락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저혈당으로 올 수 있는 쇼크. 자, 쇼크가 좀 문제가 되죠. 이거는 이제 사전에 감지를 해야 돼요. 뭐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발한, 배고픔, 두근거림, 빅맥, 뭐 불안, 떨림, 현기증, 뭐 또 시야가 흐려짐, 정신 찬란, 뭐 경련, 기절, 혼수 상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요거를 중요하게 봐서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될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이제 연락처를 저장해서 연락을 하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보호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초콜릿이나 설탕 뭐 아니면은 뭐 사탕 뭐 이온 음료 같은 이런 혈당을 높일 수 있게 옆에 항상 비치하거나 준비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을 때 뭐 만약에 손이 떨리거나 이럴 때 이제 또 까서 먹거나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운동을 필히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당을 계속 먹게 되면은 사실상 살이 찔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고 회원님들도 제가 보니까 당뇨병 있는 분들이 비만 환자가 좀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계속 당을 어느 정도 계속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운동이랑은 어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운동을 더 자주 해주셔야 되고 더 그 대신 낮은 강도로 운동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치만 이제 제가 하나 걱정인 건 계속 낮은 것만 계속 주구장창하면 사실상 근성장은 오지 않고 근육은 발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 이거를 보면서 조금 하다가 다시 올려야 되고요. 하다가 올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긴 계단 형식으로 조금씩은 올라가실 수 있게, 그래야지만 더 이제 몸이라든지 안에 있는 이런 뭐 이제 근육 플러스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신체 기관도 더 좋아지니까, 이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긴 스텝으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일단 당뇨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네, 당뇨병은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조금씩 운동을 하셔야 되니까, 유산소도 운동을 하셔야 되지만 무산소도 필히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 알아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